다 잘하니까 의견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뭐 교육적인 혹시 결혼하시기 전에도 좀 그랬나요? 부모님에게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오히려 제 반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반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직접 의사를 결정하셨던. 와니의 마음을 들어본대.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좀 저를 이해를 많이 못하는 게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와이프가 좀 저를 이해를 많이 못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방에서 뭐 물론 이제 집에 와서 업무를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저는 이제 통금이 6시거든요. 네네 저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통금이 6시거든요.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통금이 있어요? 애들을 제가 늦게 촬영이 끝나면 애들을 케어해야 숙제시키고 뭐 밥 아. 먹이고 목욕하고. 저는 이제 통금이 6시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통금이 6시거든요.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쨌든 6시까지 오려면 제 입장에서는 6시랑 제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세요, 근데. 그거 되게 눈치 보시면서 네. 말씀하는. 죄송해요. 제가 아니, 자기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눈치를 보시는 분 제가 처음 봤어요. 어머나. 이렇게 눈치 보는 사람 처음 본대. 어머. 어쨌든 6시까지 오려면 9시에 이제 애들을 최근에 이제 셔틀 태워서 보내는 것까지는 그래도 제가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니까 회사를 가면 한 9시 반, 10시가 되거든요. 그럼 저는 10시부터 6시 안에 모든 업무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 그러다 보니까 6시 이후에 와서 또 업무가 와요. 왜냐면 다 이걸 못 끝내놓거든. 그러면 그렇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바뀐 규정이나 이런 것도 찾아봐야 되는 게 있으니까 세무랑 뭐 이제 또 개발 같은 거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도 하니까 상당히 많은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그게 또 대부분의 작업이 저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컴퓨터는 약간 소비성 기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완희 형부 입장에서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일하는 건데. 와이프는 살아왔던 과정을 제가 다 짐작은 못하지만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뭔가 그런 업무를 해본 사람은 아니야. 그쵸. 그렇죠. 그쵸. 그냥 영역이 다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래밍 하시는 거 네. 네. 그게 가장 큰 이슈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그램 개발. 근데 이제 그 시간 외에는 계속 이제 방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전 불만이고. 그러면 오빠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면 결과치, 내 말에서 그게 이제 결과치가 경제적인 연결이 되겠죠. 결과치는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같이 일하는 게 오히려 그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아내분은 한편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한 물음표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뭔가 목표와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해서 뭔가 성과가 안 나오면 이제 드롭해야죠. 근데 그런 이제 데드라인이 이제 제 나름대로는 있으세요? 그럼요. 지금 47이니까 그래서 50까지 해봤는데 안 되면은 그럼 안 되는 거죠. 아하. 3년 더. 그 시간에 애는 어떡하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대신 본업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본업을 가지고 그렇죠. 계시니까요. 본업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안 한다 이건 이거 당연히 아니죠. 요즘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렇지. 그래도 나름 그래도 한번 태어나서 해보고 싶은 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또 완전 세모와 동떨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혼자 사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크죠. 근데 본인이 혼자 사시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가장 크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사시면 지금 행복하시죠. 가정이 없으시면이야 뭐 밤새서 프로그래밍을 한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노력과 시간과 경제적인 게 투자가 돼도 뭐 어차피 내가 하는 거니까 상관없죠. 근데 지금은 아내분도 있고 자녀분들이 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에 대한
지점을 좀 분명하게 잡아가는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네. 갑자기 재한 씨가 말이 없어지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와이프가 뭐 지금 잘 되겠지만 이게 등락이라는 게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 분야가 그런다고 하니,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그 와이프가 이제 힘이 붙이는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이제 그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런 걸 해보는 거죠. 미리 이렇게 조금 그렇죠. 세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당장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제가 경제적인 걸 책임져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데드라인이 있고 이때까지는 내가 좀 최선을 할 수 있도록 뭐 좀 이렇게 배려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아내분과 좀 하시나요? 제가 잘 얘기를 잘 못해. 왜 이유가 있으세요? 와이프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잘 못하시는 이유는? 제가 얘기를 해도 이게 뭔가 또 어차피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이제 지금까지 경험해왔으니까, 또 어차피 이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이제 지금까지 경험해왔으니까, 이 대화의 이 흐름을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안 됩니다. 아내분께서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세게 얘기하신다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이제 부부니까 누군가는 이제 의견을 듣고 의사결정을 어쨌든 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보면 다 와이프 쪽에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래도 양립이 됐던 것 같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당연히 이제 와이프 의견대로 많이 했죠. 왜냐면 아내가 아이들을 훨씬 더 많이 케어를 하고 있기 엄마, 때문에 그렇죠. 맞춰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잘하니까 의견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뭐 교육적인 혹시 결혼하시기 전에도 좀 그랬나요? 부모님에게 부모님한테 여쭤보면 오히려 제 반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반대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직접 의사를 결정하셨던. 부모님이 뭐 이걸 해봐라 이런 거보다는 다 제가 의사결정해서 알아보고 다 독립적으로 했죠. 그럼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바뀌신 거네요, 이거는? 결혼하고 일정으로? 나서는 이제 뭐 물론 이제 변명일 수는 있겠으나 그냥 그 분야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냥 그걸 맡고 누군가는 또 그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겠다 생각을 하긴 하죠. 약간 아내분한테 묻혀가시려고 하는 듯한 음. 인상을 제가 받는 부분이 있어서요. 음. 약간 아내분한테 묻혀가시려고 하는 듯한 음. 인상을 제가 받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내분이 되게 역할 많이 하시고 경제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약간 슈퍼우먼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순간부터 의존처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 아내분이 정말 지쳐 쓰러지실 것 같기도 해서요. 아니 저희랑 되게 그냥 남녀가 바뀌어서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물론 언니네 부부도 결혼 초에 그런 걸 되게 많이 겪었을 테지만 저희도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아니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했더니 그 길로 갔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 거를 너무 여러 번 겪으니까 요즘은 남편이 뭐라 얘기하면 오빠 맞아. 그렇게 해 하니까 얼마 전에는 또 나한테 책임을 지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남편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항상 부부가 어떻게 언니 또? 그러니까 균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 뭐. 죄송해요. 아니 뭐 어쩔 수 없는 내 거지 과정이죠, 뭐.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완희 형부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왜냐면 그냥 본인 의지가 없잖아요. 그냥 항상, 허허실실 그냥. 항상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기는 되게 평화롭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어쨌든 치열하잖아. 또. 항상 좀 치열하고 오빠가 의견을 내면은 그 의견이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항상 정반합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상담 내용을 보니까 오빠도 사실 자율 그런 게 있고 하고 싶은 의지도 있고 한데
너무 언니가 힘드니까 거기에 이제 감히 반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이 심정을 더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듣다 보면 내 편이 저 아니야. 눈물의 70%는 완이야. 완이야. 지금 완이 때문에. 편인 줄 알았는데 내 친구인데. 자, 일단은 성격 검사 하신 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분의 성향이 완전 극명하게 갈려요. 그렇지. 맞아,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요. 맞아. 너무 달라. 너무 다르지. 먼저 남편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남편분은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 밖에 없어요. 완이 정말. 희생.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5점. 와. 아이고 완이가 정말 눈치를 보는구나. 내 감정을 다 억누르세요. 그리고 맞추려고 하세요. 그리고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희생에 자기 처벌이에요. 맞아요. 전 저를 굉장히 채찍질해요. 네. 스스로를 되게 채찍질해요. 아하. 아. 아내분은 본인 스스로를 자학하실 정도로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스스로를 끌어올리세요. 욕먹는 게 너무 싫어요. 네. 근데 그게 왜냐면 반대편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요. 인정 추구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인정 추구를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져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런 특성이 재미난 게 그림에서도 나타나요. 비 오는 날에 사람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비 오는 날. 비가 오는 날에 음. 갑자기 해수욕을 하다가 비가 오니까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 있고, 예, 우산은 내가 이 가족을 챙긴다라는 의미고, 짐을 든다라는 거는 그 가족 안에서의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설마 이게 저예요? 아니요. 우산을 본인께서 들고 계세요. 내가 우산을. 예. 그러니까 가족을 챙겨야 되는 거는 남편 포함. 이 저예요? 가족이 비를 맞지 않기 제가 위해서 해야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제가 아내의 역할인 거예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우산이 가볍다고 생각했으니까. 왜냐면 제 생각에는 우산이 가볍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우산도 되게 무겁게 생겼어요. 되게 크게 그렸는데? 되게 크게 그렸는데? 저는 이제 무거운 짐을 드는 거죠. 저는 이제 무거운 짐을 드는 거죠. 근데 무거운 짐을 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네. 그런 게 사실은 되게 좋은, 제가 좋아하는 점인데,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희망사항이고요. 희망사항이고 실제로는 쇼윈도로는 엄청 많이. 우산도 들고 계시고 짐도 몇 개는 제가 들고 계시는 거죠. 몇 개는 또 남편분이 드시지만. 대부분 한 8알 이상은. 아우. 근데 필요한 거는 남편분께서 앞으로 가정에서의 역할을 더 키우시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아내분이 짐을 많이 들고 있을 때는 아내분의 우산을 본인께서 쥐시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너가 지금 들고 있는 짐이 많으니 우산 내가 들게. 네, 이렇게 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아내분한테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비가 내려요. 아이들은 큰 우산을 쓰고 비를 잘 어떻게 보면 막고 있죠. 근데 거기서